저희 동크님 강의 듣고 그때 한 3개월 만에 1억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월 한 5천 정도. 75% 하락하셨네요. 네. 이 제품인가요? 네, 맞아요. 1점 리뷰 달리는 문제가 대부분 어떤 거였어요? 그 타공된 부분이 좀 날카로워서 그리고 조립 방법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 이렇게 중국 포장지 그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물건 놓기가 불안하다고. 부실해가지고. 네, 맞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이거 근데 이것만 충분히 억대는 가능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동표입니다. 1년 전 제 강의를 듣고 단기간에 이제 월 매출 1억을 찍었던 이 대표님들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이 대표님들께 연락이 왔습니다. 매출이 크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유료 컨설팅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편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또 수강생은 영원한 수강생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면서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죠? 사실 동크님 강의를 이제 처음 듣고 짧은 시간에 이제 그 매출이 급상승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파이프라인에 눈이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이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강의 듣기 전에 매출이 얼마였죠? 한 몇만 원?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였어요? 저희 동크님 강의 듣고 그때 한 3개월 만에 1억 찍었던 것 같아요. 한 8개월쯤 됐을 때 이제 1억 9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순수익은 보통 저희가 30% 정도는 나오니까 괜찮은데요? 괜찮았죠. 괜찮았죠? 강의 듣고 한 8개월 만에 거의 한 달에 6천만 원 벌게끔 됐었었네요. 네. 그러면은 사무실 구하고 직원 채용은 언제 했는데요? 사무실은 동크님 강의 듣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한 1억 찍었을 때? 네네, 맞아요. 직원은 한 8개월쯤 됐을 때 구했어요. 최고 매출 했을 때? 맞아요. 다른 파이프라인 찾는다고 해가지고 대표님들 하시던 업무를 이제 거의 직원분들께 다 넘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직원 채용하고 나서 몇 개월 차에 그렇게 하셨었나요? 직원 채용하고 사실 한 달 차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좀 잘못됐죠. 그럼 직원 채용하고 한 달 뒤에 대표님들은 무슨 일 하셨어요? 다른 파이프라인을 찾아서 좀 긴 여정을 떠났었죠. 매출이 언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1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매출이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희 월 한 5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5천, 한 75% 하락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5천만 원 매출이라고 하면은 절대 적은 매출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1억을 평균으로 하다가 2억도 바라봤던 분들인데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좀 큰일 난 거죠. 네. 일단 제가 대표님들한테 문제를 좀 분석을 해오라고 했었죠. 첫 번째 문제점이 뭐죠?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소싱했던 제품들이 초반에는 잘 팔렸는데 경쟁사들이 또 늘어나기도 시작했고 또 업그레이드된 제품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판매율이 저조해지고 결국에는 판매 중지까지 갔었어요. 온라인에서는 평생 상품은 절대 없습니다. 잘 팔리니까 지금은 뭐 앞으로도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방치거든요. 대표님들이 제일 처음에 팔았던 그 판매 중지한 상품이 뭐예요? 전자레인지 선반이요. 전자레인지 선반. 이 제품인가요? 네, 맞아요. 1점 리뷰 달리는 문제가 대부분 어떤 거였어요? 그 타공된 부분이 좀 날카로워서 베었다는 그런 리뷰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조립하는 이제 물건인데 조립 방법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반품이 많이 들어왔던 상품이에요. 그럼 박스 패키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중국 포장지 그대로 되어 있나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크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2단짜리 선반인데 이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물건 놓기가 불안하다고. 네. 부실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돈 벌고 있으니까 이 제품을 판매하는 공장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이거 흔들리는 거 좀 알아봐야 되니까 만약에 저였으면 이거 파는 공장들 한 5개, 10개, 한 20개까지 해가지고 다 샘플 다 받아본 다음에 좀 비교해보고 좋은 걸로 바꿨으면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여기 타공하는 부분도 몇백 원 주면 사포질 해줄 거거든요. 그것도 좀 관심 가졌으면 반품비에서 원가 늘어나는 건 다 커버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립하는 거 종이 한 장 만드는 거 50원도 안 하는데 그거 하나만 넣어줘도 다르거든요. 만약에 저였으면 직접 조립하는 거 유튜브 찍어서 상세표에 올렸을 것 같아요. 종이에다 QR코드 넣어서 유튜브 보고 따라라든지. 패키징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돈까스에서 다 이렇게 로고 박혀있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요거 종이 만드는 거 한 50원 할 거고요. 박스 만드는 거 한 200~300원? 그리고 뭐 유튜브 찍는 거는 사실 공짜죠. 내 인건비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럼 1,000원도 안 돼가지고 상품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 선반에 뭐 국자나 뒤집개 같은 거 걸 수 있는 고리도 없었어요. 요거 1688 찾으면 한 20원
6개 해봤자 또 돈 100원밖에 안 하는데 요것 때문에 구매하고 안 하고가 정해질 거거든요. 우리가 제품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이걸 내가 암만 열심히 업그레이드 해도 아무도 몰라주면 끝이거든요. 상세 페이지에다가 생색을 해야 돼. 아, 뭐 기존에 배임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사포즈까지 해가지고 꼼꼼하게 나간다. 우리 이번에 뭐 고객 감사 이벤트로 쿠쿠거리 증정품 나간다. 만약에 제가 이거 튼튼한 거 강조하려고 하면은 이거 선반 위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생수 2리터짜리 한 10개 올려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제품이 또 밀려가지고 판매 중지하고 있나요? 틈새 수납장이요. 이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이동식인데 바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여기에 보통 부엌에서 쓰게 되면 뭐 간장이나 이런 거를 놓아야 되는데 이제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랑 규격이 달라서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아마 조금 크기를 늘려서 제작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 규격을 늘릴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얼마나 해야 되지? 이거 직접 잴 필요 없이 여기 상위 업체들 보면 뭐 코멧이라든지 잘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리뷰 보면은 이런 피존 큰 거 올라가 있죠. 그럼 얘는 피존 올라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이즈 참고해가지고 1688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다른 상품들 찾았을 것 같아요. 뭐 새로 상품 등록할 필요도 없이 쿠팡에다가 우리 요거 규격 조금 늘어나서 이거 제품 리뉴얼이다라고 하면은 리뷰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품 중지할 필요도 없이 계속 판매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제품만 바꿔가지고. 바퀴도 뭐 이 공장에서 진짜 바퀴 좋은 게 없다 그러면은 A 공장에서는 선반만 사고 B 공장에서는 바퀴만 사고 중국 수입업체에다가 합포장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기존 제품들이 팔리는 걸 확인하고 이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제품들을 다시 투자해가지고 리뉴얼하고 개선을 했어야 되겠거든요. 소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년 전에 강의 내용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1년 전, 2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바뀐 소싱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업데이트 특강 같은 거를 계속해가지고 와서 추가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싱하는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강의보다는 다른 내용이지만 근데 이것만 충분히 업데이트는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데이터를 먼저 들어가 봅시다. 최근에 좀 두 분이 관심 가졌던 카테고리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주방이나 세탁용품 쪽을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내가 관심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여기 생활건강에서 세탁용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측에 있는 여기가 이제 세탁용품에서 인기 검색어 500개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키워드를 한번 골라보세요. 운동화 세탁망? 운동화 세탁망. 너무 좋은 큐인데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거 빨래 건조대는 왜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부피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이게 시장 조사를 안 해보면은 모릅니다. 여기서 바로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항상 쿠팡에 검색해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빨래 건조대라는 키워드를 치자마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소형이라는 거 보이세요? 네. 이 자동 완성호에 키워드가 있다는 거는 수요가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빨래 건조대는 작은 것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냥 빨래 건조대보다는 이렇게 보면 리뷰도 많이 없어서 경쟁도 좀 덜 치열한 것 같고 부피도 생각보다 작을 것 같고 객단가도 뭐 1, 2만 원이면 괜찮아 보이죠. 그 다음에 베란다 빨래 건조대라는 키워드도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베란다 빨래 건조대 줄.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옥상 같은 데다가 줄 해가지고 빨래 널고 하잖아요. 그 줄도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줄 같은 경우에는 빨래 건조대 키워드만 보고는 상상이 잘 안 되는 키워드일 거예요. 이 빨래 건조대 줄 같은 것들은 뭐 부피도 작고 가벼워가지고 취급하기도 엄청 쉬울 겁니다. 여기 벽에 붙이는 흡착식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도면국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한 1,200원? 막 1,5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도면국에 사가지고 팔다가 좀 팔려 그러면은 중국 사입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원가 좀 저렴하게 절감도 하고 판매량 좀 늘어나면은 건조대를 좀 부피 큰 것도 취급할 수가 있겠죠. 내 물류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게 되면은 하나 더 해볼까요? 저는 요새 캠핑용품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진짜 부피가 큰 거밖에는 없더라고요. 캠핑용품? 네. 캠핑 체어가 의자니까 엄청 클 것 같잖아요. 이렇게 부피 작은 것도 팔고 있어요. 요거 2개 묶어서 팔아도 되잖아요. 요것도 부피가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쿠팡 수수료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막 가로 길이가 좀 크면은 사이즈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합으로 치기 때문에 저 제품 잘하면 극소형이 될 수도 있고 아무만 못해도 소형까지 잡힐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는 작은 상품이다. 의자도.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곳에서 키워드 경쟁 강도는 안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 허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 의자 검색하면은 리뷰 많은 게 잘 파는 판매자도 있잖아요. 근데 1페이지 중단만 와도 리뷰 없는 것도 있죠. 경쟁 강도를 보면 안 되고 상위 업체들 중에서
내 경쟁이 몇 명이냐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랑 상품 소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 제품들 문제 있는 거 개선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